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뇌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과목 4과목 마지막 과목입니다. 네, 두뇌 훈련 이제 지도법이라는 과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과목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로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두뇌의 특성 평가법, 그리고 3과목 두뇌 훈련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1과목에 이런 두뇌의 구조와 기능이 어떤지, 이런 훈련자의 두뇌의 구조,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두뇌 특성이 어떤지, 그러한 신체적인 신체 기능 평가, 또 심리 평가, 또 뭐 장비를 활용한 또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의 이런 두뇌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뭐 연령별 두뇌 발달 특징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어떤 두뇌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두뇌 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의 신체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또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 또 인지 훈련, 뭐 창의성 훈련, 뭐 이완 훈련, 뭐 명상 훈련 등, 또 뉴로 피드백 훈련 등 다양한 이런 훈련을 적절하게 이제 진행을 해서 이 대상자의 이런 두뇌 능력을 개선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과목에서는 바로 그러한 두뇌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교수학습 지도법, 주로 뭐 교육학이나 그러한 심리학에서 또 진행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뭐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다양한 또 두뇌 훈련 지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런 두뇌 훈련 지도의 전반적인 원리와 단계, 그리고 이런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촉진 요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뇌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지도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도안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이런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와 단계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먼저 두뇌 훈련 지도법의 개념을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 그리고 두뇌 훈련 지도의 단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두뇌 훈련, 브레인 트레이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두뇌 훈련 지도법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교수학습 지도법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런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 학문적으로 바로 이제 뇌 기반 교육이다, 이런 용어로 이제 서양이라든가 유럽,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이 들고 있는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뭐 전뇌, 뇌를 전체적으로 쓰는 학습, 또 두뇌 혁명, 그런 다양한 이야기로 이제 이 학습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훈련 지도법, 다른 말로 이제 교수학습 지도법,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이러한 뇌 기반 교육 전문가인 또 에릭 젠슨의 이런 이론들이 또 이 교육 내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뇌 기반 교육을 먼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이제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뇌 훈련 지도법의 이런 개념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과목부터 쭉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연계되면서 이런 학습적인 차원으로 이런 들어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이런 또 다양한 그러한 교육학적 이론 등, 또 심리학적 이런 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이론들이 들어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뇌 훈련 지도법의 먼저 개념인데요. 바로 이 두뇌가 어떤다? 이제 변화의 대상이자 바로 이 수단으로서 바로 인간의 인지, 바로 정서, 신체를 통합하는 기관이라는 것.
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항상 네, 우리 뇌가 우리 모든 신체, 정서, 인지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것. 네. 그리고 이런 훈련 지도는 바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바로 어떤 실제적인 이 교수학습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훈련 지도법은 바로 학습자의 인지, 정서, 이런 신체의 어떤 바람직한 변화겠죠.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겠죠. 바로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두뇌에 관한 바로 이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고 이런 실행하는 교수학습법이다. 이런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1과목부터 이런 뇌의 아주 구조, 기능, 아주 다양한 여러 기능들, 또 두뇌 특성 평가, 두뇌 훈련 등을 아주 어렵고 열심히 또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이론적 내용들을 충분히 이게 습득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이라든가 그런 복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식을 이렇게 넓혀가시고 또 실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뇌훈련 지도법의 어떤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학습 과학에 기반을 둔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어떤 과학적 이런 신경 생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학 또 교육학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이런 뇌 친화적인 교수 학습법이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 오랫동안 우리 뇌가 진화해왔던 그런 방식에 맞추어 가지고 뭐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뭐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우리 뇌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뭐 다양하게는 이제 촉진 요소, 또 지도 전략으로서 이런 개념들을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뇌는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기 때문에 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흥미로우실 수도 있지만 아주 쉬운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막 이러한 뇌과학적인 이런 뇌 생리학에 대한 학문, 또 심리학, 또 상담이라든가 또 교육적인 부분, 또 체육학 부분,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뇌훈련 지도법에 대한 예고, 또 그러면 이 교수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로서의 이 정의 및 또 역할과 태도, 이런 교수학습 지도를 할 때 바로 브레인 트레이너는 어떤 역할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다시 브레인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두뇌훈련 지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바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브레인 트레이너는 바로 이 두뇌를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 학습자의 연령, 저희가 이 과목에 이러한 두뇌 특성 평가법을 통해서 연령에 따른 이런 두뇌 특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지, 정서, 신체, 환경, 욕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바로 어떤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겠죠. 또 연령에 적합하고 인지나 이런 상태에 적합한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높은 목표는 이게 막 의욕을, 동기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에 맞춰 가지고 적합한 교수 학습의 방법을 탐색하여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과 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브레인 트레이너는 크게 한 4가지로 이 역할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어떤 전문가로서, 그리고 촉진자로서, 또한 평가자로서, 또 학습자로서 이 4가지를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태도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주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을 또 공부를 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더 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너 교재에
이 뒤쪽을 보면 또 참고 도서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들이 네,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태도죠. 특히 이러한 뇌 관련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 기존의 어떤 의료적인 영역 그리고 과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뇌 기반 교육, 뇌 관련 지식이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대들, 이런 100세 시대 그리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뇌 관련 지식을 직접 활용해서 네, 이런 뇌 기능을 개선하는 게 바로 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활동에 대한 이러한 성찰과 탐구를 할 때 보다 깊이 이러한 내용을 또 접목해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습 자원으로서의 역할, 네, 어떤 훈련자들이 궁금한 것을 또 물어보거나 네, 질문하거나 또 상의를 했을 때 바로 네,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네, 이제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태도입니다. 네, 바로 네, 이러한 효과를, 두뇌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촉진자로서의 역할이지만 또 그걸 과다하게, 네, 뭐 너무 급하게, 너무 빠르게 성급한다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를 조절하고, 또한 이런 훈련자들끼리 뭐 약간의 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네, 중재자의 역할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뇌 기반 교육, 뇌 생리학에 기초한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뭐 대표적으로 이런 플라시보 효과들, 네, 바로 어떤 의료적에서 이런 감기 환자들에게 바로 감기약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밀가루를 줬는데도 감기약을 주는 것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우리의 뇌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였죠. 바로 어떤 긍정적인 이런 기대감을 형성했을 때 바로 거기에 맞게 우리의 뇌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 네, 중요하겠죠. 네. 또한 또 세 번째, 네, 평가자로서의 역할과 태도다. 네, 이 전통적으로 이런 교수자, 학습, 예, 지도하는 사람의 역할, 평가라는 것, 저희가 네,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도 이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평가를 받는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네, 벌써 이렇게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제는 이러한 AI 시대에 더불어서 그런 기존의 학습을 단지 서열화하기 위한 이런 평가가 아니라 바로 대상자의 어떤 능력, 특성들을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런 학습자와 친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는지 바로 스스로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우리 학습자가 자신을 평가하고 또 목표를 갖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런 평가를 학습자와 함께 네, 관찰하고 성찰해 나가는 이런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인식해서 또 인식해야 하며 또 그래서 학습자에게 이런 적절한 네,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또한 학습자로서의 역할과 태도라는 거죠. 네. 우리의 뇌과학은 거의 하루에 1년에 한 2만 개 정도의 이 새로운 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뇌 기반 교육, 뇌과학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러한 뇌 특성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제 이런 100세 시대, 평생교육 시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하고 용기를 갖고 뭔가 성취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멈춤을 배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또한 이런 학습자로서의 네, 배움의 자세 그리고 같이 배워나간다.
네, 또 많은 연구에서 이게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내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관계다. 네, 이러한 네, 어떤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과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지식으로 인지를 하고 내가 지도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습관화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인지 또 역할과 태도가 어떤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필기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네,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리라는 것, 모든 학문에서 가장 네, 기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 네,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로 네, 이 뇌기반 교육, 바로 이제 이 두뇌 훈련 지도법, 교수학습 이런 뇌 기반의 교수학습 지도법과 가장 이제 연관되고 네, 이제 이 전문가라고 불려진 이제 미국의 뇌 기반 교육의 전문가 이 에릭 젠슨의 이런 이론이 바로 이 대표적이고 또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제 또 다양한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이론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이런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 에릭 젠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배우시면 또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을 우리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심화되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뇌 기반 이런 교육 연구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런 실천적인 교육 경험을 통해 바로 뇌가 학습하는 이런 원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 기반 교육의 이 선구자 이 에릭 젠슨은 7가지 뇌 기반 교육의 원리를 제안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7가지 원리인데요. 이제 시험에 바로 이러한 이 다음은 이 두뇌 훈련 지도에서 어떤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는 뭐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꼭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뇌 이런 훈련 지도의 원리는 어떤 변화의 원리, 또 다양성의 원리, 발달 민감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결합성의 원리, 기억 유연성의 원리, 이런 자원 소모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원리로 정리되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변화의 원리다. 네, 변화의 원리. 우리 뇌는 변화할 수 있다. 아마 또 3과목에서 우리 두뇌 훈련이 이 가능한 이유 가장 20세기의 최고의 뇌과학의 발견이라고 했던 바로 신경 가소성의 원리. 네, 우리 성인 이후로도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변화의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변화의 원리다 이렇게 교육학습 지도법에서 이런 원리로 이제 이야기할 수 하고 있음을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뇌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역동적이다. 네, 바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네. 이제 시험 문제, 뇌가 고정적이 아니라 역동적임을 암시하는 뇌의 이러한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변화의 원리. 네. 이 객관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보시면서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뇌는 변화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어도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아무리 이 성취 수준이 낮고 행동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뇌는 변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환경적 투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 활동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교육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바로 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 섭취, 또한 운동을 권장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겠습니다. 또한 학습을 위한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서 그래야 이런 변화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뇌는 바로 이 고정적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죠. 그런 변화를 잘 이끌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두뇌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찾아주도록 해주는 것. 바로 두뇌 훈련 지도의 바로 이 첫 번째 원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뇌는 바로 모두 독특하다는 거죠. 어디 또 이 다양성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뇌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그 미국의 하버드의 그 하워드 가드너의 바로 다중지능 문제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이 두뇌 훈련 지도 전략에서 바로 이러한 다양성의 측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 바로 이 다양하다는 거죠. 모든 뇌가 각각의 자기의 어떤 인생 환경에 따라 가지고 독특하게 이렇게 이 진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바로 이 만병통치적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환경, 교육과정, 평가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이 우리 훈련자가 브레인 트레이너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 약이 잘 맞지만 또 안 맞는 사람이 있듯이 바로 이런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이 적합한 어떤 환경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교육 활동으로서는 그래서 이 과제의 양을 또한 적절하게 제시하고 또 과제를 마쳤을 경우에 또 칭찬해 준다든가 격려해 준다든가 이런 보상들이 우리 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의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런 학습자의 양식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개별적인 수업, 또 소집단, 또 전체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다양한 어떤 환경들,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이제 수준이 다르니까 다양한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준을 선택하도록 또 중간중간에 이런 테스트라든가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이런 학습자가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 또 너무 쉽지는 않은지 또 너무 또 어렵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스스로 학습하기 또 교재나 웹 활용 학습하기 동료와 협동하여 학습하기 등 이러한 자원을 활용을 하면 보다 뇌의 이 개별적인 맞춤에 맞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발달적 민감성의 원리다. 이 용어들이 이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발달적 민감성.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겠죠. 주로 좀 교육학적인 이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달적 민감성 저희가 또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이 연령별 이런 두뇌 발달 특징, 대표적인 뇌 발달 특징 등을 보았습니다. 그런 과목과 연령별 발달과 연계된 그런 내용이구나. 아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뇌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 언어를 배운 그런 결정적인 시기, 그런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두뇌는 바로 연령에 따라 이러한 발달의 이런 가능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5세 이하의 이런 아동들에게는 바로 아직은 뇌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 그걸 인식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동의 뇌는 바로 에너지를 불태운다. 에너지의 많은 부위가 이런 뇌를 발달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아동들은 부정적인 경험이라도 그대로 이렇게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
어떠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부모님들의 이 불안함, 이런 싸움 등은 우리 아동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5세에서 11세 이 어린 아동들은 바로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주 필요하죠. 그리고 또래들과 이런 어울리는 활동들, 그런 것들도 이 발달적 민감성에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런 11세부터 18세는 어떨까요? 바로 어떤 새로운 학습을 이제 새롭게 강화하고 조직하며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또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뇌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 청소년기는 전두엽이 성인만큼 어떤 수초화라든가 그런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 또 주로 이런 감정적인 이 반응에 아주 먼저 이 반응을 하는 게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10대의 특징은 바로 민감하고 또한 계획이 아직은 결여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떤 집단 도덕성, 이런 친구들 간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죠. 또 자기 조절이 어렵지만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 어떤 교육 활동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또 영양 부족, 또 외상 방치, 혼란으로부터 아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정이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상호작용, 움직임 및 이러한 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동에게는 바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약물 남용이라든가 윤리, 음식물 섭취, 도덕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이런 관심이라든가 애정, 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위험한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이러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수준의 의사결정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두뇌훈련 지도의 원리였고요. 네 번째 바로 이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바로 인간은 어떤 사회적인 이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우리의 이런 농사를 지어지는 농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음식물을 또 섭취하고 또 뭐 이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 또 이런 대중교통을 또 이제 관리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은 이러한 사회적 뇌를 갖고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없이는 또 우리 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이 상호작용의 원리다. 이해되시죠? 바로 인간은 자신을 바로 사회적인 이런 집단의 일부로 관련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내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학습자의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활동으로 바로 학습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자의 선호도에 맞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학습자에게 각자 그들을 보살펴주는 동료나 멘토의 존재를 또한 확인해 보는 것. 학습자가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게 하는 것. 협동학습이라든가 이런 팀학습은 학습자 상호 간의 이런 개별적인 경쟁학습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들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원리. 그리고 다섯 번째, 결합성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뇌는 통합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두뇌 구조와 기능에서 뇌의 다양한 기능들도 보았고 또한 미국의 이런 폴 맥클린의 바로 뇌의 3층 구조, 바로 우리 뇌 간의 어떤 생명의 뇌, 그리고 대뇌 변형계의 정서적인 뇌,
그리고 인지를 담당하는 우리 대뇌피질의 뇌, 인지, 정서, 신체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게 이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모든 인간 과정이 마음, 정서, 신체 및 정신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네, 다 서로 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어떤 학습을 하려고 하면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서가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몸도 굉장히 피곤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지, 정서, 신체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이 통합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칭찬과 격려가 학습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거죠. 바로 우리 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바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그러한 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이런 모델. 그래서 교육자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 호의적인 태도, 열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축하 의식들이 이러한 뇌의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죠. 우리 지금 학습자님 지금 4과목의 두뇌훈련 지도법을 공부하고 계시면 벌써 1과목, 2과목, 3과목을 아주 잘 해오신 겁니다. 아주 왕 칭찬을 드립니다. 스스로도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죠. 바로 이러한 축하 의식, 또한 시를 낭송하거나 연극, 파티, 하이파이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임과 음악, 우리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또한 음악 같은 경우도 뇌에 아주 좋은 이 결합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음악, 게임, 드라마, 이야기하기 등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의식으로 흉내내기, 노래하기, 성혼하기, 율동하기 등도 필요하고요. 또한 일기를 쓰거나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찰하기 등의 활동이 우리 뇌의 결합성의 원리를 도와주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 이제 기억 유연성의 원리. 저희가 아마 원리가 7가지로 많긴 하지만 이제까지 배웠던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는 기억 유연성의 원리다. 저희가 1과목에서 우리 뇌의 이 기억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3과목에서 우리 이런 기억을 훈련하는 방법, 우리가 또 학습이라든가 이러한 공부 같은 경우 이 기억이 아주 중요하죠. 또 뇌의 이러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바로 또 아마도 학습자님들이 공부했지만 또다시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것 자체에 알다시피 우리 뇌는 이러한 일화기억, 어떤 사건 관련한 기억만을 잘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바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학습은 이제 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본래 이러한 뇌 생리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에릭 젠슨은 그런 내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정상적인 뇌구나. 바로 이 기억 유연성의 원리. 기억은 바로 유연하구나. 그래야 오히려 이런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떠올린다고 하면 이 생존에 도움이 안 되겠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과 삶에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기억 유연성의 원리. 기억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정확한 기억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이 모든 속성을 주의를 기울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회상할 때 이런 잘못 기억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 유연성을 원리를 기초로 해서 어떤 학습을 할 때 바로 이 반복하여 복습을 하거나 또한 의미론적 학습, 우리 두뇌훈련법에서 바로 이 약어, 핵심어, 어떤 주제어, 연상어, 연상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 또 에피소드,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기억을 돕는 것들, 또 절차 기억, 우리 몸이 기억을 하도록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체험 학습, 만들기, 또한 휴식 시간의 연장, 역할글 등의 이런 활용, 또 반사 기억, 이런 플래시 카드 형태의 학습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업 기억, 약어라든가 연상 기호 이런 등을 이용한 이런 기억수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뇌과학 연구 중에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제 이 기억 유연성을 아주 확인하는 연구인데요. 어떤 이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이제 우리 에버랜드나 그런 롯데월드 같은 아주 이제 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공원에서 이 유아 시절에 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러한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연구자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가짜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너 예전에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엄마가 찾으려고 고생한 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런데 한 20-30%의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 길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는 생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에게 나 그때 길을 잃어버린 기억이 떠올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우리 뇌는 그만큼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기억을 또 글로 저장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필요함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죠. 기억은 아주 유연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기억이 이렇게 유연하구나. 그걸 하면 부담감이 조금 덜어들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제 자원 소모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자원 소모가 된다는 건 뭘까요? 이 자원이 아주 풍부하지 않다, 무한정하지 않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소모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이 가까워지면 벼락치기라고 해가지고 막 밤에 거의 잠을 안 자거나 아주 최소로 자면서 이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공통점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시험을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쵸. 이런 학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밤새 공부를 한다던가 막 했던 것들이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자원이 소모가 되고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요소들은 아주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신체적 움직임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적절하게 해야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이런 신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자원은 바로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런 신체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학습자들이 그래서 이런 음식, 또 음식을 안 먹고 계속해서 공부만 할 수 없죠. 이런 음식의 섭취 등 그리고 학습, 음식과 이런 기억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활동으로서는 바로 이런 신체적인 자원이 필요함을 느끼죠. 그래서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도 아는 것들,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본보기를 또 제공을 해야겠죠. 정크푸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한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아주 칼로리는 높으나 영양가가 낮은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막 저희 현대인들이 이런 경쟁과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정크푸드로 또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다 나은 이런 음식 섭취에 관한 어떤 기사를 전달하는 것들, 또한 음식 섭취와 관련된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자원도 필요하고 또한 이런 정서적 준비도 아주 필요하다는 것. 네, 학습자가 바로 안정감을 느끼고 학습의 이런 권한을 부여받을 때,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때, 관련성 있고 새로운 학습을 또한 선택할 수 있을 때, 또한 도전감을 느낄 때, 뚜렷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충분히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을 인식할 때, 자신감을 가질 때 이제 학습자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래서 교육 활동에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런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것, 또한 스트레칭 이런 시간 등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 내용을 개인과 연계시켜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일지를 쓰고 이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우리 뇌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투입 정보의 제한이라는 거죠. 아까 주의 집중 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나쁜 배경, 영양이 부족한 상태, 불충분한 이런 포도당의 공급, 뇌의 영양분은 바로 이 포도당이었죠. 바로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것들, 또 해마 처리의 지연, 이런 불분명한 이런 수면 시간 등은 새로운 어떤 정보의 양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므로 바로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교육 활동은 이런 나선형 교육,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 간단한 것부터 하면서 이런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심화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그리고 예습이라든가 반복학습, 복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이거를 그냥 지금 지식으로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공부라든가 또 다른 학습 업무에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이런 교육이나 내가 이런 것들을 두뇌 훈련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는 게 정말로 보다 중요하구나를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하며 바로 이 정보 처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어떤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작은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또 20분 안팎의 이런 낮잠 주기는 오히려 온기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리 조직하고 어떤 검토하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러한 두뇌 훈련의 지도 원리 7가지인데 이런 것들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두뇌 훈련 지도법의 원리, 바로 뇌의 이러한 작동 원리, 그리고 뇌의 학습 원리를 토대로 해서 바로 이 학습자의 두뇌 발달 수준에 맞는 이런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원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두뇌 훈련을 지도할 때 아주 필수적인 내용, 이제 두뇌 훈련 지도의 어떤 단계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바로 이러한 많은 아까 뇌기반 교육의 에릭 젠슨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울교대의 어떤 김유미 교수님이 이러한 뇌기반 교육에 관련한 이런 책들 그리고 교육을 또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연구자마다 이런 또 두뇌 원리에 대해서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학습이 그냥 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처음에는 어떤 준비의 단계, 그리고 포괄적인 제시, 그리고 이제 어떤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이제 점점 정교화하는 것, 그리고 부화, 마치 이제 닭의 알이 이제 부화가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6단계 확인 그리고 7단계 이제 축하의 그런 의식까지가 이제 두뇌 훈련 지도의 한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두뇌 훈련 지도의 7단계의 어떤 핵심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처음에 1단계는 아까 준비였죠. 바로 그냥 어디 가자마자 바로 이런 거 학습해야 됩니다. 네, 뭐 학습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아마 바로 이런 거 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써 마음이 턱 막혀오는 것들 아마 느끼신 경험이 있겠죠. 바로 우리 뇌는 먼저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바로 교수와 학습자의 이런 긍정적인 유대 형성. 그래서 심리학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이 레포라고 했죠. 바로 뭔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유대감을 하는 이러한 뇌를 학습을 준비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포괄적 제시. 네, 바로 이러한 학습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열정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긴장 이해안법 같은 경우를 이제 지도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이러한 현재 스트레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본다든가 또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학업에서도 뭔가 성적이 나오기 힘들고 또 직장인은 직장 생활이 하기 힘들다 어떤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술, 이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먼저 학습하기 전에 이러한 포괄적인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학습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이제 직접 가르치는 단계, 이 시작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초기에는 아주 좀 간단한 내용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와 어떤 깊이 있는 심도 있게 몰입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제 학습자가 자료를 처리하는 것, 뭔가 마인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려보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부화 단계, 이 내용을 이제 아주 공고하게 익히는 단계. 그래서 그런 배운 내용을 이 내적으로 어떤 처리하는 단계. 그리고 심화 이제 발전하고 응용하는 이런 부화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런 단계를 외우기보다는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배운 내용을 딱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꼭 이런 확인, 평가, 이런 검사의 단계가 필요하죠. 이런 연구에 의해서 바로 이 배운 내용을 확인했을 때와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이런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뭔가 조별로 발표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 기반 교육에서 항상 마지막에 필요한 것, 바로 어떤 배운 거,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피드백을 해주는 바로 이 축하의 단계가 꼭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뇌 훈련 처음에 뇌가 준비와 그리고 포괄적 제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작과 정교화와 부화의 단계, 그리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축하의 단계 등 어떤 두뇌 훈련 지도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두뇌 훈련 지도법의 첫 단계로서 두뇌 훈련은 어떤 개념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전통적으로 이 교수학습 지도법이란 내용. 하지만 이제 이러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뇌 기반 교육, 또 전뇌를 활용하는 학습, 또 이러한 어떤 뇌의 혁명이다. 이러한 이야기로 지금 교육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뇌 기반의 교육 원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는 바로 뇌의 작동 원리와 이런 두뇌 기반 교수 학습의 원리를 토대로
학습자의 이런 두뇌 발달 수준에 이런 맞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두뇌 훈련 지도의 7가지 원리. 우리 뇌는 이런 변화한다, 역동적이라는 것. 그리고 독특하다. 바로 다양성의 원리. 그리고 이런 발달적 민감성의 원리. 연령별로 이러한 뇌의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뇌를 갖고 있다는 것. 상호작용의 원리. 그리고 우리 뇌가 신체 정서인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뇌가 6번째, 기억이 아주 유연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라 한정적이라는 것. 자원 소모의 원리에 대한 내용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뇌 훈련의 7가지 이런 단계, 준비와 어떤 포괄적 제시, 그리고 시작, 정교와 부화, 확인, 축하의 단계.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이런 원리나 이 단계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뇌훈련 지도법 첫 단계, 이런 원리와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2강에서는 두뇌훈련 촉진 요소, 2강과 3강을 통해서 이 두뇌훈련을 촉진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 두뇌훈련 촉진 요소 첫 번째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